쇼! 달순의 라이브! 네, 먼저 오늘 이야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많은 말씀과 지적, 제가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용티를 입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맨유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맨유에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재개가 진짜 이제 눈앞에 왔는데 맨유의 고민, 바로 두 가지가 큰 고민이다,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처음으로 실전에서 함께 뛸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공존법,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달 말입니다.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임대가 종료하는 알렉시스 산체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처리 문제가 맨유에게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바로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존법, 이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그바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두 선수를 전부 다 공격적인 재능이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공격적인 재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두 선수 모두 다 공격적인 미드필더로 활용을 하는 4-3-3이 첫 번째 두 선수를 공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는 마시알, 그리고 이쪽엔 래시포드, 데니얼 제임스, 이렇게 3톱을 세우고요. 그 이제 미드필더는 역삼각형으로 해서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래쪽에는 역시 좀 싸움을 할 수 있는 맥토미니, 얘에 따라서는 프레드라든지 마티치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죠. 수비는 루크쇼, 맥과이어, 린데레프, 완비사카, 데야,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의 히트맵을 나란히 좀 보여드릴 텐데, 두 선수는 실제로 미드필더 쪽에서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굉장히 뛸 수 있는데, 기본적인 특징은 굉장히 좀 위쪽에서 공격적으로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이런 공격적인 재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4-3-3, 이게 첫 번째 옵션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4-4-2도 두 선수를 함께 뛰게 할 수 있는 공존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4-4-2 같은 경우는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워낙 지금 맨유에 오자마자 공격적인 재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재능을 극대화시키고 포그바에게는 약간 메잘라로를 주면서 역시 포그바가 잘하는 거를 또 잘하게끔 하는 전술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4-4-2 같은 경우는 래시포드와 마시아를 투톱으로 세우고요. 그 바로 아래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세웁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이 왼쪽에 포그바, 이쪽에 프레드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아래 꼭지점에는 맥토미니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수비는 동일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근데 좀 더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때는 4-2-3-1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전방 같은 경우는 니갈로 혹은 마시아를 세워놓을 수도 있겠죠. 두 선 중에 한 명을 세울 수가 있겠고, 2선 쪽에는 래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쪽에 데니얼 제임스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포그바와 맥토미니를 약간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2명 세제를 채우면서 약간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좀 받치게 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포그바가 너무 위로 올라가서 밸런스가 깨지면 안 돼요. 일단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좀 더 공격적인, 좀 더 앞선으로, 잔디결로 따지면 한두 개 정도 위에서 뛰게 해주고, 자기는 한두 개 정도 밑으로 좀 빠져서 거기서 공격 지원을 하더라도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찔러주던지 자기가 직접 너무 올라가지 않는 것, 이게 이 형태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3백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수비를 두껍게 하고 허리도 전체적으로 좀 힘있게 한 다음에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카운터를 좀 치면서 측면을 많이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3-4-1-2 형태도 가능합니다. 최전방은 래시포드와 마시아를 세우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바로 아래 세웁니다. 그러면 이 세 선수에게 일단 카운터 전술을 좀 맡길 수 있겠고, 허리 쪽은 좀 두껍게 윙백을 올려놨으니까 두껍게 세울 수 있는데, 윌리엄스, 포그바, 맥토미니, 완비사카, 3백은 루크쇼, 맥과이어, 린데레프, 데야, 이런 식의 3-4-1-2 형태도 맨유가 쓸 수 있는 전술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처음 실전에서 호흡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솔샤르 감독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알렉시스 산체스입니다. 자, 알렉스 산체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테리의 콘테 감독도, 그다음에 팀도 계약을 연장할 마음도, 완전 영입을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테르가 올 시즌 맨유에서 산체스를 임대해 갔는데 세리에 A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밖에 못 뛰었냐? 2경기 선발, 7경기 교체, 1골과 2개의 도움입니다. 자, 이거는 산체스를 처음에 임대하면서 생각했던 마음하고는 너무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다가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 그 이탈리아 코파 이탈리아카 제기한 거는 아시죠? 그래서 인테르가
나폴리와 이번 2차전을 가졌는데 이 경기에서 같이 프리미어를 뛰다가 넘어간 선수들, 그러니까 토트넘을 거쳤던 에릭센, 맨유에 뛰었던 루카쿠나 애슐리 같은 경우는 다 선발로 뛰었잖아요. 특히 이번에 에릭센은 물론 이제 행운이죠. 코너킥 때렸는데 그게 바로 골문 쪽으로 들어가면서 선제골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반면에 산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돼가지고 한 20여 분 마지막에 뛰었나? 그런데 또 이렇다로 활약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팀도 그날 경기는 비겼지만 1, 2차 합계로 해가지고 이제 탈락이 좀 결정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산체스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이런 느낌들이 인텔에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완전 영입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만약에 더 이상 임대 연장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맨유로 와야 됩니다. 자, 이러면 맨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그럼 당장 자리가 있을까요? 산체스가 뛸 수 있는?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약간 사이드나 2선 쪽에 뛸 수 있는 선수 진짜 많잖아요. 지금 커리어 하이 찍고 있는 레시포드 부상 복귀했죠. 마시알 있죠. 데니얼 제임스 있죠. 쭉쭉쭉 성장할 수 있는 포텐이 있는 또 그린우드 있죠. 산체스의 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주전 경쟁 구도를 보더라도. 두 번째, 솔샤르 감독은 굉장히 좀 빠른 공격을 좀 좋아하잖아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과 수비의 전환 템포가 굉장히 빠른 걸 선호하는데 산체스가 이제 만으로 31입니다. 요새 보면 산체스가 좀 확실히 템포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게 좀 느껴지죠. 그런 상태에서 그럼 솔샤르 감독과의 전술적인 합이 맞나? 이런 거 놓고 보더라도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이번 시즌이 어떻게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 시즌 그러면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다음 시즌에 맨유가 정말 많은 선수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적이라고 하는 건 대봐야 알지만 제이든 산초 같은 선수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선수들도 많은데 또 연결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재능을 놓고 보자면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산체스에게 기회가 올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유는 보내야 되죠. 그럼 이적시켜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맨유와 산체스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아있는지 혹시 아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2022년 6월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2년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주급 지금 다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는 영국 현지에서 40만 파운드 6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렇게 임대 보내게 되면 그걸 서로가 임대 보낸 팀, 임대한 팀들이 좀씩 나눠서 내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약간 그걸 보존했다고 할까요? 너무 큰 부담감을 서로가 좀 나눠서 했던 건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산체스의 폼을 보면 선뜻 산체스를 영입하겠다, 아니면 죽음을 좀 나눠서 내겠다 이런 팀을 찾기가 쉬울까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게 이적을 시켜야 되는데 임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임대를 다시 할 팀이 있을까?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렇게도 있어요. 이적료를 아예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으로 하면 산체스의 현재 이적 시장 가치가 얼마로 나와 있느냐? 1,6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42억 원입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적료 안 받을게요. 다른 팀하고 협상할 때. 대신 그 이적료를 줄 돈으로 그냥 산체스 주급주급씩 연봉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력 돈이 좀 있는 중동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적료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폼인데 폼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좀 관건이 되겠죠. 마지막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맨유가 산체스와 서로 협의해서 상호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남았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이적 요구 다 포기할 테니까 그냥 서로 그냥 이제 계약 없던 걸로 해가지고 자유계약 선수, 무적 선수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체스 길 가시고요. 저희도 저희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면 됩니다. 권리고 다 포기하면. 그런데 이거는 진짜 큰 갈림돌은 뭘까요? 산체스가 선수가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알렉스 산체스 입장에서는 상호 계약을 해줄까요? 계약 해지를? 자기는 그냥 2022년 6월까지 앞으로 2년 동안 그냥 맨유에 이렇게 있으면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야 돼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산체스는 굳이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갈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맨유가 진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새 하는 것처럼 스왑 딜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산체스와 누굴 묶어서 이런 식으로 또 현금 묶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관건은 다른 팀에서 원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진짜 굉장히 큰 숙제가 하나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드워드도 그렇고 솔샤르 감독도 좀 여러 가지 말들은 나와요. 좀 다시 한번 좀 고쳐 써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제 주전 경쟁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 문제 지금 맨유가 어찌 보면 좀 긴 안목에서 전체적인 팀의 큰 리빌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알렉시스 산체스라고 하는 큰 어떤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6월 30일 보름 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